한국에 관한 기사가 미국 대선 뉴스를 앞질렀다고요? 여기 한국에 관한 기사를 취재해서 논란이 된 CNN 기자가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놀라운 광경의 기자는 한동안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 CNN 기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 기자로 일하고 있는 에린 버넷입니다. 제가 기자로 일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저는 매 순간이 긴장되고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에 당황하기 일쑤였죠. 기자로서의 제 생활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24시간 깨어있는 뉴스의 세계에서 특종을 찾아 달려왔고 마감 시간에 쫓기며 수시로 바뀌는 일정에 늘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가지고 지냈답니다. 때로는 흥미진진하고 때로는 좌절감을 가장 먼저 맛보는 것이 기자라는 직업인 것 같아요. 열정을 가지고 취재했던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선정되면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을 정도랍니다. 하지만 요즘은 취재하는 것마다 드롭되거나 어렵게 올리더라도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한때는 모두가 선망하는 특종을 제법 올렸던 기자였는데 말이죠. 최근 미국의 가장 큰 이슈는 뭐니뭐니 해도 미국 대선이잖아요. 모두들 대선과 대선 후보 관련 취재를 하고 싶어 하지만 이것도 경쟁이 치열하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대선 관련 취재를 준비했지만 국장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매번 다른 아이템을 찾아오라는 말씀만 번복하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들이 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 끊임없는 스트레스, 휴식과 운동 시간의 부족 등 이 모든 것들이 제 체중을 증가시키는데 일조했어요. 어느 날 무심코 체중을 재보니 지난 5년 동안 20kg이나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정말 맞는 옷이 하나도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거울 속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종종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체중 증가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얼마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였어요. 하지만 다이어트를 할 시간조차 없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다음 기사 아이템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점심 식사도 거르고 고민하고 있던 제게 옆자리에 클라라가 무언가를 건네주었답니다. 한국에서 만든 냉동 김밥이라며 한번 먹어보라고 했어요. 모양을 봤을 때에는 그다지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지만 제가 먹지 않는다면 클라라의 성의를 무시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어서 하나를 입에 넣었어요. 무의식에 가깝게 입을 오물거리다가 순간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김으로 감싸여 있었지만 밥과 야채들이 조화롭게 들어있어서 영양과 맛에서 뒤지지 않았죠.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걸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고 다그쳐 물었죠. 클라라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제게 김밥을 구입한 무용담을 늘어놨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갔더니 냉동김밥이라고 써있는 제품 판매대 앞에서 이걸 사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더래요. 호기심에 줄을 서봤지만 첫날은 실패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보다 일찍 가서 줄을 서서 힘겹게 구매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제품인데 신선도 문제로 냉동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클라라의 말로는 요즘 미국에서 이 김밥이 인기 검색어에서 햄버거를 제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뭔가가 번뜩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만든 거라고?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문화를 검색했고 최근 6개월간 미국 내 한국 문화 관련 검색량이 200%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저의 다음 기사의 방향을 잡았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이에 확신을 가지고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미국에서의 한류 관련 기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 다양했어요. 미국 내에서 한류 팬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K-팝 그룹이나 배우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면서 SNS 상에서 자발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었죠. 특히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한류 관련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이 문장은 제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준 결정적인 문구였어요. 한류는 미국 내에서 더 이상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미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새로운 기사의 방향을 확실히 잡을 수 있었어요. 한국 음식, 특히 K-푸드가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인기의 비결을 파헤쳐보기로 한 것이죠. 이는 단순한 음식 트렌드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한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취재에 앞서 우선은 제가 K-푸드를 체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몇 가지 한국 음식을 선택해서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죠. 그 첫 번째가 클라라가 건네주었던 냉동김밥입니다. 클라라가 건네준 그 작은 냉동김밥 롤이
제 호기심을 자극하고 나서 저는 직접 김밥을 구매해보기로 했답니다. 제가 집 근처의 마트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여동생 로즈가 끼어들었어요. 로즈는 부모님의 늦둥이로 태어나 귀여움과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자라서인지 때로는 예의가 좀 없는 편이랍니다. 당연히 저와는 나이 차이도 꽤 있어요. 로즈가 끼어든다는 것은 제가 곧 귀찮아질 예정이라는 뜻이에요. 로즈는 냉동김밥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제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흥분하고 있었죠. 왜 저렇게 오버하지라는 생각으로 로즈의 핸드폰을 본 순간 제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로즈가 흥분하며 제게 보여준 영상은 뉴욕의 한인 초등학생 에이버리의 김밥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8개월 동안 조회수가 무려 700만 회 이상이었고 좋아요 클릭수가 50만 회 가까이 이르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죠. 이 사실에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짧은 영상이었어요. 하지만 소재가 한국의 김밥이라는 점이 달랐죠. 에이버리는 점심시간에 자신이 준비해온 밥과 재료를 김에 싸먹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영상에서 에이버리는 이걸로 한국 음식 김밥을 만들 거예요 라고 말한 뒤 도시락 가방에서 하나씩 재료들을 꺼냅니다. 김은 해조류 김을, 밥은 밥을 뜻해요 라는 설명도 덧붙이면서요. 특히 해당 영상의 댓글은 제 두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어요. 그건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한국계 이민자들의 댓글이었죠. 그들은 어린 시절 김밥 도시락 때문에 많은 인종차별을 겪었다고 해요.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울면서 김밥을 먹기도 했다더군요. 에이버리의 영상이 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해줬다는 글과 함께 한 이민자는 좋은 마음으로 건넨 김밥을 뱉어버린 외국인의 일화를 적기도 했습니다. 이민자가 김밥으로 친구들에게 놀림받았던 과거와는 달리 당당하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 소녀의 모습이 기특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이 영상은 많은 사람들이 김밥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게 만들었죠. 한국의 김밥에 관한 영상이 이렇게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 사람들을 이끄는 요소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현상의 원인을 찾던 중 저는 소셜미디어의 힘을 발견했어요.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김밥 관련 콘텐츠가 바이럴하게 퍼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더라고요. 특히 미국의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앞다퉈 냉동김밥 먹방 챌린지를 하고 있었죠. 유명 푸드블로거 제시카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김밥은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편리한 패스트푸드로 인식되고 있어요. 특히 냉동김밥의 경우 쉽게 구매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어 바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아주 적합하죠. 게다가 건강에 좋은 재료들로 만들어 햄버거와는 달리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네요. 세상에 로즈가 내일에 도움을 주는 일도 다 있다니 저는 로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재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곧바로 집 근처의 한인 마트로 차를 몰았습니다. 마트에 도착하고 보니 이미 냉동김밥 진열대 앞에는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웅성거리며 기다리고 있었죠. 저도 당연히 그 줄에 합류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이렇게 말했죠. 딸이 틱톡에서 본 후로 계속 사달라고 조르네요. 그 옆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은 친구들과 김밥 챌린지에 동참하기 위해 사러 왔다고 했어요. 이 짧은 대화들을 통해 김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에이버리의 영상이 이렇게 실제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죠. 30분 정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마지막 2봉지뿐이었어요. 더 많이 사고 싶었지만 2봉지만 사게 되어 아쉬워하는 제 표정을 보더니 계산대에서 만난 마트 직원은 웃으며 말했어요. 매일같이 이런 광경이네요. 주물량을 늘렸는데도 항상 부족해요. 집으로 돌아와 설레는 마음으로 포장을 뜯었습니다. 어느 순간 로즈도 제 곁에 와 있더라고요. 포장지에는 한글로 김밥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 옆에 영어로 김밥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죠. 전자레인지에 데우라는 지시사항을 따라 3분간 데운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밥을 꺼냈습니다. 로즈와 한 줄씩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어요. 처음 한 입 빼어 물었을 때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클라라가 사무실에서 주었던 그 맛과는 또 다른 맛이었죠. 따뜻한 밥의 고소함, 속재료의 다양한 식감과 맛, 그리고 김의 짭조름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여러 재료들이 어우러져 낼 수 있는 최상의 맛이었어요. 로즈도 영상으로만 보았던 김밥을 직접 먹어보더니
두 눈을 크게 뜨고 감탄을 자아냈어요. 나 이거 매일 먹고 싶다. 제 마음도 로즈와 다르지 않았답니다. 한 줄만 먹었을 뿐인데 제법 든든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왜 이 작은 롤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맛있으면서도 건강해 보이는 재료들, 그리고 먹기 편한 형태, 이 모든 것들이 현대인의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었던 거죠. 이제 냉동김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사 메뉴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늦은 밤 야근을 하면서 저녁 식사 대용으로 먹어보게 되었는데요. 야근할 때는 빠르게 준비할 수 있으면서도 포만감 있는 식사가 되어 주었어요. 이때 클라라를 제외한 동료들의 시선이 제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죠. 제가 나누어준 김밥을 먹어본 동료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짓던 그들도 한 입 먹어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정말 냉동식품이야? 라는 질문을 여러 번 들었답니다. 심지어 한 동료는 제게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 어디서 살 수 있어? 김밥을 자주 먹다 보니 제 몸도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냉동 김밥과 함께 제가 주목했던 메뉴는 한국 음식의 또 다른 인기 메뉴인 코리안 BBQ였어요. 미국인들 사이에서 코리안 BBQ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로즈의 도움으로 냉동 김밥 취재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에 보답으로 이번에는 저희 가족 모두가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도착한 곳은 LA의 유명한 코리안 BBQ 레스토랑 서울 가든이었어요. 금요일 저녁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 가족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기도 문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대부분이 미국인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다행히 미리 예약을 하고 온 터라 우리 가족은 오래 기다리지 않았죠. 잠깐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 커플은 이곳에 한 달에 한 번씩 온다고 했고 또 다른 가족은 특별한 날에만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 가족 모두는 코리안 BBQ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드디어 자리에 앉아 저는 서울 가든의 특별한 점을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테이블 중앙에 있는 숯불 그릴과 작은 그릇에 담긴 다양한 반찬들 그리고 신선해 보이는 고기들. 제 맞은편에 앉은 엄마도 매우 신기해하셨죠. 우리가 앉은 테이블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라면서요. 대부분의 식당은 미리 주방에서 구워지고 조리된 음식을 식탁에 가져다 주거든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경험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테이블에 내장된 환풍기가 인상적이었는데 이것은 고기를 구울 때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장치 때문에 많은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도 식당 안에 연기가 가득 차지 않았던 거였죠. 메뉴를 보니 다양한 종류의 고기가 있었습니다. 불고기, 갈비, 삼겹살, 항정살 등 처음 듣는 이름들도 많았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문하기가 망설여져서 옆 테이블에 앉은 미국인 가족에게 추천을 부탁했어요. 그들은 친절하게 불고기와 갈비를 추천해주면서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안심하고 그대로 주문하고 추가로 직원이 추천한 된장찌개도 주문했어요. 고기가 나오고 직원이 숯불을 피우자 본격적인 코리안 BBQ 체험이 시작되었어요. 직원이 고기를 직접 구워주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공연을 보는 것 같았죠.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향긋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로즈는 이미 넋이 나간 상태로 고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설마 지금 내 모습도 저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직원은 고기가 타지 않도록 수시로 뒤집어 주었고 드디어 각자의 접시에 가위를 이용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테이블에 세팅되어 있던 가위의 용도에 대해 엄마가 무척 궁금해했거든요. 가위가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자체를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고기 요리를 먹을 때에는 나이프를 이용하니까요. 나이프가 아닌 가위가 고기를 썰고 있는 장면에 신기해할 겨를도 없이 각자의 접시에 놓여진 고기에 일제히 집중했습니다. 아빠는 바로 입으로 고기를 가져가 드시고 계셨어요. 직원이 웃으며 옆에 있는 야채와도 곁들여 드셔보라고 권유했어요. 직원의 권유대로 조심스럽게 한 점을 집어 상추에 싸서 먹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입안에서 폭발적인 맛이 퍼져나갔죠. 부드럽게 익은 고기의 육즙, 상추의 신선함 그리고 쌈장의 감칠맛이 어우러져 입안에서 환상적인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족 모두가 표정에서 이 불고기와 갈비에 매료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 불고기는 달콤한 맛이 났고 갈비는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인상적이었는데 양념 베이스에 한국식 간장이 포함되었다는 설명도 들었어요. 고기를 구워주던 직원은 다음에 또 방문하시면 양념이 없는 갈비도 드셔보라고 추천했답니다. 메인 요리인 갈비도 너무 맛있었지만 추가 요금 없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반찬들도 우리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 무침, 무생채, 파절이 등 여러 가지 반찬들이 고기와 어우러져 먹을 때마다 새로운 맛을 경험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이내 나름의 방식을 찾아 고기와 함께 먹었어요. 고기를 상추에 싸서 먹기도 하고 밥과 함께 먹기도 하고 때로는 반찬만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된장찌개도 처음 접하는 저에게 특별한 맛이었어요. 뜨거운 돌솥에 담겨 나온 된장찌개는 구수한 향이 코를 자극했고 한 숟가락 떠먹어보니 깊은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고기를 먹다가 중간중간 된장찌개를 먹으니 입안이 깔끔해지는 느낌이었죠. 식사를 하면서 코리안 BBQ에는 한 끼 식사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고기를 굽고 반찬을 곁들이고 쌈을 싸먹는 모든 과정이 즐거웠고 그 과정에서 가족 사이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아빠는 평소에 좀 무뚝뚝하신 편이어서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데요. 오늘은 연신 불고기와 상추쌈의 조화가 환상적이라는 말과 함께 반찬과 고기의 조화도 일품이라며 고기만 먹고 있던 로즈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계셨죠. 더 놀라운 건 주위를 둘러보던 아빠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소주를 발견하고는 우리도 주문해보자고 하신 거였어요. 주문을 위해 손을 가볍게 들었는데 직원들이 바쁜지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테이블 가장자리 부분에 있는 동그란 벨을 발견했답니다. 벨 표면에는 콜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어요. 호기심에 눌러봤는데 벨소리가 나면서 우리 테이블 번호가 가게 앞면에 있는 화면에 뜨는 거예요. 저는 소주라는 한국 전통술을 주문해봤습니다. 아빠와 한 잔씩 따라서 마셔봤는데 처음 마셔보는 소주의 맛은 꽤나 강렬했어요. 하지만 고기와 함께 먹으니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직원은 소주를 마실 때 짠하고 건배를 하는 것이 한국의 문화라고 알려주었고 저는 아빠와 함께 짠을 외치며 소주의 매력에 빠져들고 말았죠. 오늘의 저녁 식사는 저와 우리 가족에게 색다른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취재를 목적으로 접근했던 코리안 BBQ가 우리 가족의 화합을 이끌어 주었고 저에게는 취재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앞으로 제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알려주었죠. 저는 곧바로 제가 경험했던 냉동김밥과 코리안 BBQ의 내용에 보강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취재를 시작하고 얼마 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20kg이나 불어났던 제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냉동김밥이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취재를 위해 자주 먹게 된 냉동김밥이 어느새 끼니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적은 비용으로 포만감 있는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고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죠. 여기에 한국식 채소 위주의 식단과 조리 방법 그리고 발효식품은 제 건강과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채소 위주의 식단과 발효식품이 당뇨나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대요. 한국의 된장과 김치가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놀랐어요. 특히 전통된장이 간 기능 회복과 해독 효과가 있다는 점은 정말 흥미로웠죠. 게다가 한국 음식의 조리법에도 건강을 위한 지혜가 숨어 있었어요. 채소를 데쳐서 바로 양념하는 나물 요리는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코리안 BBQ는 맛있으면서도 건강식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제 개인적인 경험은 취재의 방향과도 맞아들어갔어요.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비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웰빙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동안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왔던 기름진 중국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신선한 채소를 사용하는 한국 음식이 점차 미국인들 사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취재를 통해 한국 음식의 건강상 이점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죠.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담은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K푸드의 맛과 편리성 그리고 건강상의 이점을 균형 있게 다루려 노력했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인들의 관심과 일상에 자리 잡은 한국의 음식을 바탕으로 미국인을 열광하게 하는 한식이라는 타이틀로 특집 기사를 작성했죠. 이 기사는 국장님의 높은 벽을 넘어 방송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호응을 이끌어낸 방송이 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방송은 미국 대선 후보 관련 기사의 시청률을 뛰어넘는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인들은 공화당 후보자보다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컸던 모양입니다. 많은 독자들이 건강에 대한 공감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요청도 쇄도했어요. 이를 통해 저는 예전의 명성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에 힘입어 한국의 건강식에 대한 후속 기사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취재 아이템을 생각나게 해준 클라라와 저는 후속 취재를 목적으로 진짜 한국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제 사연 마무리할게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 고마워요. 우연한 기회에 먹어본 냉동김밥으로 예전의 명성과 건강까지 되찾게 된 CNN 기자
에린의 사연 어떠셨나요? 그녀가 한국에 직접 온다면 더 많은 한국의 매력을 알게 될 거라 믿어요. 취재차 방문하는 에린과 클라라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한국 음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